안녕하세요. 빠삐용 숑킴 격리생활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계속 궁금해 하셔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려고 샤워 막 끝나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월 19일 날 도착해서 3월 30 새벽 2시에 호텔 격리까지 되기까지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걱정과 근심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2월 19일에 도착해서 2월 21일 날 저희는 롯데 스카이타워에서 저희는 해외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했고요. 거기에는 약 60명 이상의 많은 고객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한국은 뭐라 그럴까 많은 그 나라에서 걱정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 단체로 인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저는 많은 분들과 그 다음에 거래처, 호주에 있는, 영국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많은 이제 걱정을 주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서 많이 연락이 오셨어요. 위챗도 오고, 왓츠업도 오고, 카카오톡도 오고, 왜 안 들어오냐, 호주 안 들어오냐, 호주 안 들어오냐, 호주 안 들어오냐, 호주 안 가냐, 호주 안 막히냐. 그러다가 저는, 헤아릴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마트는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갔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롯데 백화점, 잠실점, 분당점 다 한 번씩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현대백화점, 3차례 다녀왔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중학교 동창들도 만났고 골프도 쳤고, 골프는 총 제가 한 11회 정도 친 것 같습니다. 강원도, 파주, 의정부 여러 군데에서 골프를 쳤죠. 경상도권만 제가 골프를 약속을 다 취소했으니까요. 그리고 식사는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나가고 싶어 하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버님하고도 한 3-4차례 밖에 식사를 하였고, 그 다음에 배달, 그리고 거래처, 협업업체들 미팅은 당연히 10차례 이상 했고요. 저는 호주 대사관도 다녀왔습니다. 이 와중에 업무를 보느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국에서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벌칙금이 없이 나름 저희 그 방역? 셀프 방역? 네,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는 돌아다녔어요. 제 가방에 세게는 세척제가 달려있고, 가는 공공기관마다, 가는 레스토랑마다, 가는 식당마다 다 세척제가 있고, 마스크는 당연하고요. 비닐 장갑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한국 실정이었죠. 네. 제가 3월 29일 날 아시아나 임시편으로 인천공항에 출국할 때 사실은 마음이 상당히 찹찹했습니다. 그 면세점 직원분들이 그 가게 앞에 딱 나와서 정말 어려운 웃음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저도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라고 하고 한두 차례 지나가는데 더 이상은 저는 인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계속 그러세요. 지나가는 그 앞에서. 근데 사실은 인천공항 면세점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직원들이 다 안에서 사실은 고객님들 서비스하기 바쁘잖아요. 그랬는데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청소를 하다 못해,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신세계 면세, 신라 면세에 손님이 제가 딱 하나였어요. 다 직원이었고, 직원은 뭐 50명, 60명 당연하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인천공항을 뒤로 한 채 제가 이제 호주에 입국을 하게 되었죠. 그 인천공항에서 또 별로 느끼지 못했던 장면인데, 호주에 오면서 입국하면서 제가 이제 또 느꼈던 거. 그 용역 어떻게 보시면 어르신들이죠. 한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트롤리를 정말 스프레이 세척제로 엄청 닦는 모습들을 전 볼 수가 있었어요. 3분, 4분이 모여서
트롤리를 하나씩 하나씩 빼시면서 손잡이 부분과 그 집 놓는 부분, 그냥 모든 그 스테인레스 칸 라인들을 다 세척제로 닦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장갑을 끼시고. 그런 모습을 전 그냥 지나쳐서 왔어요. 왜냐면 뭐 속된 말로 크게 지금은 인천공항이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려드린 것처럼 많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하게 이렇게 업무가 없으신 것 같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일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오전 비행기를 타고 일요일날 저녁 9시에 도착한 이제 김진홍이 아닌 쇼킴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송이 나오더라, 기내 방송이. 경찰과 의료진이 탑승할 예정이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말라는 방송을 받았습니다. 역시 좀 심각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러나 그런 기내 안내 방송과 다르게 의료진과 경찰진은 기내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죠. 나왔더니 이제 서류를 한 4가지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 테이프 1.5m 간격이 있는 그 이제 검역 검사 할 수 있는 그 라인으로 저희가 갔는데, 제 바로 뒤가 이제 호주 젊은 여자였어요. 여자였는데 한 20대 중반. 마스크를 면 마스크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이런 제가 뭐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이러한 이 프로세싱이 사실은 자기는 상당히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울지 말라, 답답하면 좀 쉬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친절한 안내도 이제 받았지만, 그 검역 검사 라인을 넘어서부터가 제가 사실은 쇼킹했어요. 웃으면 안 되지만 그 호주 이미그레이션 직원들이 마스크를 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 10분이 앉아 있으면 한 3분 했나? 네. 저를 검사한 이제 그 여자 직원도, 이민성 직원도 마스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서 보니 퀄런틴 직원들도 마스크를 안 하고 있는 게 한 70에서 80% 정도. 장갑은 당연히 안 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화물 픽업을 하러 갔는데, 제가 수화물이 자가격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비즈니스석을 타고 와서 이제 23kg씩 제가 한 50kg 정도 갖고 왔는데 캐리어가 2개예요. 근데 트롤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콜런틴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트롤리가 어딨냐 했더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트롤리가 없다라는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트롤리 2개와 핸드캐리 2개를 참 어렵사리 운전을 하면서 이제 검역을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로 이동하는데 당연히 한 명당 군인이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인은 ZHOU라는 성을 가진 중국 군인이었는데 잘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군인 또한 마스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마스크를 안 했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안내만 하는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와 컨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저희 짐을 다 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1.5m는 당연히 더 근접했고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한 13대 정도 됐었는데 한 명이 마스크를 했습니다. 나머지 버스 운전사들은 다 안 했고요. 그럼 그 버스 운전사들은 저희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의 이제 자가격리가 아니라 호텔 격리를 위해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다 마스크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또 호텔에 도착해서 버스 안에서 한 2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연필과 A4 용지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적는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버스당 그거를 소화하는 시간이 한 30에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흔한 스마트폰 혹은 아이패드 또 바라진 않지만, 군인이 연필로 이름, 스펠링은 JINHONGKIM, 폰 넘버, 주소 이런 것들을 다 받아 적는데 일일이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버스에서 저희는 한 2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9시에 도착한 비행기에 저희가 호텔 입실까지는 한 새벽 2시까지 약 5시간이 걸렸는데요. 호텔을 입장하기 위해서 로비에서 또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저한테. 그 호텔 앞에 사복 경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경찰들이 또 마스크를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무전기를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전은 열심히 하는데 뭘 위한 무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가방을 들어준다는 도움도 없이. 예. 군인들은 상당히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군인들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호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3명이 다시 발열 검사와 몸 증상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 1명이 저희를 각각의 이제 게스트들을 다 입실을 해주는데 키 없이, 그래서 키 없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물어봤어요. 입실 때 궁금한 점이 뭐가 없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옷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직원이 급한 서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일이나 모레 이제 저희 직원이 가져다 주고 가지고 갈 거다 했더니, 자주는 아니지만 가능하다라고 로비에 이제 드롭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자기 경찰들이 방으로 배달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비닐백에 싸서. 그래서 잘 됐다 싶었죠. 그렇지만 이제 월요일날 저녁 8시에 저희 시드니 라승우 팀장이 이제 도착을 해서 진입에 이제 실패를 했죠. 예. 월요일서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모든 짐은 이제 반입에 불과하다라는 통보를 이제 받아서, 티셔츠도 이게 지금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빨아서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다시 입고 있는데 반팔이 없어요. 다 긴팔이라 이런 상황입니다. 뭐가 격리고 뭐가 정책이고 뭐가 방법인지, 정말 좋은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있는 3일 동안 한국 생활과 지금 현재 3일간의 이런 뉴스나 미디어나 제가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만약에 호주 정부가 이러한 정책과 방역 대책을 세운다면 모든 경제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5m 안에 사람과의 거리를 두면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말을 했죠. 6개월에서 12개월 징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연방 정부의 오다를 따르진 않는 거는 이제 지방 이제 자치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나라인데요. 퀸슬랜드주는 지난주 토요일 날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했을 때 1.5m 간격을 유지하고 했느냐? 전혀 아니겠죠. 선거는 해야겠고,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 날 선거한 주는 다르지만 1.5m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투표자들은 다 지금 6개월, 12개월 징역을 가야 하나요? 그 답은 모르겠습니다. 네, 선거는 해야 되고, 한국 미용사가 둘이 나란히 걷다가 600불의 벌금을 경찰한테 받고 우는 이런 미디어를 접하는 상황에서 투표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다니면 6개월에서 12개월 징역을 살게 한다? 그런데도 투표는 해야 된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호주에서 I1 프로퍼티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주 전서부터 모든 부동산의 업무, 오픈 인스펙션과 옥션은 온라인상으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레이 와이스는 지금 이제 옥션을 이제 하고 있고, 레이 와이스는 이제 호주 전국구 부동산 체인 회사입니다. 정부가 지침한 온라인상으로 옥션을 하라, 온라인상으로 오픈 인스펙션을 하라, 이걸 했을 때 버스에서 군인들이 연필하고 A4 용지에다가 이름하고 주소 받아 적는 이 사회에서 옥션하고 렌트 오픈 인스펙션, 세일즈 오픈 인스펙션을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회사가 100%에서 제 생각에 10%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책이라고 내놓는 거죠. 모든 소상인 업계가 어렵습니다. 미용실, 요식업계, 홀세일, 다 어렵죠 지금. 부동산도 당연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임대인의 서로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소통을 하라? 소통을 뭘 하죠?
어저께 저는 옵토스, 한국으로 말하면 KT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KT에서 전화 받으니까 KT 같은 이제 통신사에 전화 받은 거죠.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와줄 게 없느냐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저희 회사 전화들하고 직원들 전화하고 제가 월에 한 30만 원 정도 이상 쓰는데 아유 뭐 50불이라도 깎아주면 난 고맙다 도움이 된다 했더니 너의 계좌를 보고 자기가 한번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5분 만에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디스카운트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 지금 이 사태에서 통신사에서 연락이 와서 도움을 주려고 케이스 오피서라고 케이스 뭐 담당자로 연락이 오면서 저한테 통신사에서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수입이 없으면 뭐가 도움이겠어요? 50불 하나로 한 4만 원 정도? 제가 한 350불에 380불 정도 내니까 한 달에 거기서 50불 정도 깎아주는 게 그게 제일 큰 도움일 것 같은데 그거 외에 다른 도움을 얘기하라 그래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많은 한국 교민들이 호주를 등지고 이 호주라는 나라를 떠나는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에 7천만 원, 8천만 원 레스토랑 1, 2, 3호점 갖고 계신 분들, 홀세일러, 창고에 15억 정도, 20억 정도 물건을 저장하고 계셨던 분들, 컨테이너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1.5m를 간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처럼 최소한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혹은 다른 나라처럼 최소한의 소비 문화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제일 가장 코로나의 대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 나올 때까지 올 11월까지 호주는 코로나가 정점이라고 하는데 11월 달까지 그러면 요식업 문 다 닫고 미용계 문 다 닫고 커피숍 문 다 닫고 그런 다음에 12월에 짠 하면 직원들이 다시 다 고용되고 다시 커피를 사 먹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 비참하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모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떠한 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떠나서 각자의 국민의식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군인, 버스 운전사 제가 본 사람은 그렇게 새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분들의 코로나에 대한 위기의식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여기서 이렇게 격리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유스럽게 집에서 격리를 해도 자가격리라고 하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주가 마스크가 없고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그냥 샤워하다가 답답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 고통받고 계신데요. 잘 이겨내시기라 믿고 저랑 같이 온 버스에 한 7, 8살 정도 남자아이와 제 나이와 비슷한 아빠를 봤어요. 그 아빠와 아들이 저쪽 어느 방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 사실은 되게 미안해요. 7, 8살이 견디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한창 놀 때고 뛰어놀아야 될 그거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한국과 전혀 다른 이런 이 상황에 이렇게 있다는 거 사실은 호주 시민권자들의 여권을 보니까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